자, 시조 4편. 얘들아, 시조는 다 알지? 시조하면 몇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니, 선생님이? 4가지. 오케이? 1번 뭐? 시조의 발생. 언제? 고려 중엽으로 보자. 근데 고려 말에 완벽한 형태의 시조가 등장한다. 고려 말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시조에 뭐 잡아줘야 돼? 형식. 시조의 형식. 왜? 무슨 시가니까? 시가니까.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자, 승현아 불러줘. 시조. 네, 모르겠어요. 아이, 왜? 이름까지 불렀는데. 정형식? 정형식은 네 친구 이름이고. 형식이네. 정형식아. 민호야, 시조의 형식. 성경, 거기서 끝내자. 세연아. 어? 평시조? 그건 종류고. 평시조의 형식. 민규야. 형식? 세연아. 삼보? 그거 아닌데? 자, 뭐다? 3, 사주. 장, 아예 뭐야? 6, 9, 45자, 4배. 알겠지? 이게 시조 형식이야. 3장이면 몇 줄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3줄. 3행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얘들아, 9는 뭐라 그랬니? 단어 몇 개 모이는 게 9라고. 단어 2개 이상 모이는 게 9다. 알겠지? 단어 2개 이상 모이는 게 9야. 그럼 6구니까 하나의 장에 9가 몇 개씩 들어있다? 산수 또 안 돼? 네? 산수 안 돼? 야, 얘들아. 자, 3장 6구라고 그랬잖아. 알겠지? 오케이? 근데 하나의 구에 단어가 몇 개 들어있다? 2개 들어있다 그랬어. 3장이 6구니까 하나의 장에 구가 몇 개? 2개의 구가 들어있잖아. 오케이? 이해되지? 근데 하나의 구에는 단어가 몇 개 들어있다? 2개 들어있다 그랬지? 단어가. 구는 단어가 2개 들어있는 거라니까. 알겠지? 2개 이상. 오케이? 그러면 이 구는 단어 몇 개로 이루어진다?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근데 우리 1학년 때 했잖아. 한글 맞춤법에서 했잖아. 오케이? 띄어쓰기에서 제1원칙이 뭐였어? 그런 게 있었어요? 아이, 띄어쓰기? 단어 단위로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했었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의미 단위로 묶어주면 돼. 2개 단어를.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의 장이 4개의 단어로 끊어 읽어진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어떻게 돼, 얘들아? 4개의 단어가 1장, 2장, 3장, 초장, 중장, 종장으로 반복되지? 반복되면 뭐가 형성되겠어? 운율이 형성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운율을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끊어 읽는 단위를 걸음부터를 써서 음보율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시조는 몇 음보다? 야, 4개씩 끊어 읽어진다니까. 왜 이렇게 3을 좋아해? 찍을 때도 3번만 찍고. 자, 이제 4번 찍어. 알겠지? 몇 음보가 더 중요하다? 4음보 잡아주면 돼. 알겠지? 근데 재밌는 건, 자, 4개의 단어인데 하나의 구에 단어가 몇 개 들어있다고 그랬어? 2개의 단어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그랬잖아. 이 단어들의 글자 수도 일정하게 반복하는 거야. 오케이? 3글자 내지는 4글자 내지는 4글자 내지는 3글자를 반복한단 말이야. 오케이? 반복하니까 뭐가 형성돼? 운율이.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글자 수가 반복되니까 음수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시조의 음수율은 9단위로. 오케이? 민경아, 너 딴 생각한다. 무슨 단위로? 그래서 순간 덩어리 생각하다가 3 내지 4, 4조에 뭘 갖는다? 음수율을 갖는다. 잡아주면 돼. 알겠지? 오케이? 이게 시조의 뭐예요? 시조의 형식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항상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로 또 알아줘야 될 건 뭐다? 시조의 아까 채연이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다. 종류 몇 가지는 알아주자? 3가지는 알아주자.
자, 요런 형식으로 적혀 있는 시조를 무슨 시조? 평시조라고 얘기하고요. 평시조를 두 수 이상 연결해서 시조를 써요. 그걸 뭐라고 한다? 연시조 얘기해주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시조는 3장 6, 9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지? 오케이? 9가 2, 9 이상 늘어날 수가 있어. 알겠지? 2, 9 이상. 특히 중장에서. 초장, 중장, 종장 관계가 없는데 특히 중장에서 많이 늘어나. 2, 9 이상이야. 오케이? 하나씩 늘어나도 돼. 무슨 시조라고 한다? 그런 시조를 사설 시조. 오케이? 그러니까 시조의 종류랑 관계에서 너네는 시조 4편을 잡아줘야 돼. 알겠지? 첫 번째 시조 뭐 나왔니? 평, 시조 2편이 나와 있는 거다. 그래서 시조의 제목은 얘들아 앞에 첫 번째 구를 제목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성상문의 시조의 제목은 뭐가 되겠니? 수양산 바라보며 잡아주는 거다. 오케이? 성산문 우리 대표적인 누구야? 언제 때 사람이야? 세조 때 사람이잖아. 집현전학자. 누구? 신. 오케이? 자, 이거 뭘 노래한 시인이겠다. 성산문. 지조랑 절개. 오케이? 잘 잡아줘야 돼. 비유적이니까. 해석도 옆에 잘 나와 있고요. 자, 해석해 봅시다. 수양산 바라보며, 수양산은 무슨 법? 중의 법이다. 중의법이라는 건 뭐니? 뜻이 몇 가지 이상? 2가지 이상으로 해석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첫 번째는 뭐로 해석된대? 백이와 숙제가 은둔한 중국의 뭐야? 산이다. 알겠지? 실제 산 이름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선 요게 중요해. 두 번째 의미가. 자, 뭐다? 뭘 의미한다? 누구? 세조인. 누구? 수양 대군을 의미한다. 오케이? 자, 수양산 바라보며 이게 첫 번째 구죠? 이렇게 구별로 잘라서 해석해줘야 돼. 잘라주시고. 오케이? 이제 아까 나왔던 거야. 누구니? 누구야? 그렇죠. 백이와 숙제. 백이와 숙제가 뭐 있다고 그랬어? 수양산에서 은둔했다고 그랬잖아. 맞지? 은나라 신하들. 이렇게? 지조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주나라 땅에서 나는 것은 뭐야? 거기에서 살 수가 없다고 수양산으로 은둔한단 말이야.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오케이? 대표적인 백이와 숙제는 지조와 뭘 지킨? 절개를 지킨 뭐가 된다? 은둔 지사를 대표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렇게 유명한 지조와 절개를 지킨 은둔 지사를 뭐 하겠대? 그렇지. 탓하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오케이? 한탄한다라고 얘기해 주. 숙제가 뭐예요? 이름이야, 이름. 숙제하니까 벌써 싫어지지. 어? 숙제 나오니까. 오케이? 이름이야, 이름. 줄여서 이제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자, 봐봐. 이렇게 지조절개를 지켰는데 이렇게 지조절개를 지킨 사람을 뭐 하겠대? 탓하겠대. 오케이, 이 자식 그걸 지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왜? 보자. 줄여 죽은을 진들 잘라줘. 자, 줄여 죽는다는 건 어떻게 죽는 거니? 그렇지, 굶주려. 오케이. 굶주려 죽을 진들 채미도 하난 것과. 자, 채미는 고사리를 캐서 먹는 거야. 고사리를 캐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백이와 숙자가 봐봐. 옆에 있지? 여기 봐봐. 백이와 숙제는 뭐래니? 주나라 곡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어디로 들어간다고?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캐 먹으면서 살았단 말이야. 오케이? 그랬는데 누구는? 성산문은 야 고사리는 주나라 땅에서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차라리 뭐 해야지? 굶어 죽어야지 얘기해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줄여 죽을 진들 채미도 하는 것과. 자, 고사리를 캐먹은 행위는 누가 한 거다? 제가 한 행위야.
그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 탓하는 게 이 중장에 나와 있는 거야. 알겠지? 이해되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하지 않겠다는 얘기니? 누구 땅에서 나는 거? 아니지. 지금 성산문인데. 야, 무슨 차이나? 어? 아, 얘네들 이거 왜 이래? 나왔잖아. 뭐 나왔어? 수양산 나왔잖아. 수양산이 어디 있어요? 아이, 중국에 있다고 그랬잖아. 중국 맞는 거? 아, 근데 중위법이라고 그랬잖아. 중위법 뜻이 누가 진짜 이라니까. 알겠지? 여기서 수양산은 누구를 위한다고? 수양대군, 세조. 알겠지? 세조를 위한다고요? 제가 역사에 흡입이 없어서 뭐가 역사? 어디가 역사? 자, 민경아. 네. 세종의 아들. 네. 세종의 아들이 누구야? 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문종이란 말이야. 오케이? 문종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 대정. 오케이? 이어받는데 자식이 없다가 자식을 낳았는데 어려워. 근데 문종이 일찍 죽어. 그게 단종이에요? 그게 단종이야, 아들이. 그러니까 네. 김종서라든가 이런 신하들한테 단종을 맡기면서 문종이 죽는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도 정치적인 야욕이 있었고 나라를 잘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셋째 아들 수양대군이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어린 아들이 자식, 그죠? 어린 임금이 나라를 받게 되면 누가 신하들이 뭐 하겠구나? 판을 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뭐 역성혁명을 일으킨단 말이야. 지금으로 치면 내란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돼? 김종서를 죽이고, 오케이? 단종을 유배 보낸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옛날 유교 사회에선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야. 비록 수양대군이 단종의 삼촌이지만, 오케이? 임금의 밑에 있는 뭐일 뿐이야? 신하일 뿐이잖아. 신하가 임금을 유배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 뭐야? 유교 이념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으니까 난 누구에 대한 단종에 대한 뭘 지켜야 돼? 지조 절개를 지켜야지. 그러니까 저렇게 지조 절개를 지키지 않는 세조의 땅에서 나는 거는 나는 뭐야? 백이와 수태처럼 고사리도 뭐해? 먹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굳은 지조와 절개를 노래한 작품이란 말이야. 이해되니? 이해되지? 그거 얘기해 주는 거야. 봐봐. 비록의 푸세의 것인들 잘라줘야지. 자, 푸세의 것 뭐니? 밑에 있어. 그렇죠. 여기서는 뭘 얘기해 주는 거야? 비록 고사리 따위에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난 것인가?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나는 누구의 땅에서 나는 것? 세조의 땅에서 나는 건 고사리조차 뭐 잡초조차 뭐 하지 않겠다. 먹지 않고 뭐 하겠다. 굶어 죽겠다. 지조절개 지키겠다.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너네는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 뭐 사달라고 그랬는데 안 사주면 어떻게? 밥 안 먹어! 집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건 지조절개랑 관계가 없는 거야. 알겠지? 자,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조선 전기에 지조절개를 노래한 사육신인 성산문의 시조가 평시로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죠? 세연아, 힘이 빠졌다. 힘내야 돼. 다 아는 거라서 그래? 다 아는 거라? 자, 다 했어 이제. 자, 두 번째야. 두 번째는 누구니? 두 번째는 누구? 계랑이래, 계랑. 계랑은 누구겠니? 딱 이름 들어보자마자. 야 미쳤나? 기생. 알겠지? 기생이니까 뭘 노래하겠니? 사랑을 노래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연정가 얘기해 주는 거. 연정지사라는 말은 없어. 연군지사니. 자, 기생 연정가 잡아주면 돼. 자, 평시조입니다.
이화우야. 이화 잡아줘야지. 너네 우리나라에 대학 있잖아. 제일 좋은 여자대학교가 어디야? 그렇지. 그 이화야 이화. 이자가 백꽃 리자 알겠지? 백꽃 리. 화는 꽃 화자. 이렇게. 우는 비 우자. 그러니까 뭐란 얘기 해석하면 배꽃 비다. 알겠지? 계절이 언제겠니? 그렇죠. 계절감 드러나는 거야. 봄이라고 하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잘 잡아줘야 되는데 진짜 비가 오느냐? 아니다 라고 보는 게 더 좋아. 여기서 본피도 얘기해놨지만 알겠지? 백꽃이 뭐처럼 떨어진다? 비처럼 떨어지는 거야. 그걸 백꽃비라고 얘기해주는 거다. 오케이? 자, 또는 뭐 봄비 해석해주고 있다. 자, 아무튼 무슨 이미지다? 떨어지는 거니까 하강적 이미지. 요게 중요해. 떨어지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이 떨어질 때 뭐 했단 얘기니? 이별했대. 알겠지? 언제 이별했어? 시간에 봄에. 이화우 흩뿌릴째 백꽃비가 흩날릴 때에 울며 잡고 뭐? 이별한 님. 자, 그럼 시척화자 처한상 나왔지? 무슨 상황이야? 이별의 상황 나오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봄에 뭐 했다? 이별했다. 뭐 할 때? 백꽃이 떨어질 때. 자, 시간이 흐릅니다. 계절이 변합니다. 떨어지는 계절 또 뭐 있니 얘들아? 자, 가을이란 말이야. 계절이 변화해. 추풍 낙엽 얘기했지? 추 무슨 추? 가을 추. 풍 바람 풍. 나 떨어질 낙. 엽 잎 엽. 알겠지? 자, 가을 바람에 뭐가 떨어져? 나뭇잎이 떨어져. 자,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난가. 자, 저는 님이지? 근데 여기 뭐가 나왔니? 저 뭐가 나왔어? 도라고 하는 보조사가 나왔지? 그럼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벌써 뭐가 드러나 여기에는? 그리움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가을에 왜 님이 생각나겠어? 잎이 뭐하니까? 떨어지니까. 그래서 하강적 이미지가 중요한 거야. 오케이? 떨어지는 게 님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러면서 뭐 해준다? 이별의 정서를 심화시켜주고 있다. 시간의 흐름이야. 자, 그 다음에 멸리 나오니? 멸리. 천리 나왔습니다. 천리에 진짜 거리가 아니지? 오케이? 진짜 거리가 아니지? 뭐라 그래? 심리적 거리야. 오케이? 이거 뭐라고 한다? 심리적 거리감이야. 그럼 이 작품은 얘들아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님과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뭐? 시간적 거리감과 뭘로? 공간적 거리감으로 표현해 주는 거야. 알겠지? 시간적 거리감은 뭐였니? 봄에서 뭘로 갔어? 가을로. 공간적 거리는 몇 리? 천리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게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잡아주면 돼. 천리의 외로운 꿈만. 자, 그럼 정서 나왔다. 시적 과제의 정서 뭐 나왔니? 외로움 나왔죠. 오케이? 자, 오락가락 하는구나. 그래서 주제를 잡아라라고 하면 뭐가 되겠니? 님에 대한 그리움. 잡아주면 되겠지? 오케이? 님과 이별한 외로움. 그렇지? 외로움과 그리움 잡아주면 돼. 정서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어려울 거 없지? 자, 두 작품 나왔고요. 자, 정리해보자. 정리 넘겨 한 페이지. 윤선도까지 했나? 이때 윤선도 나왔나? 안 나왔지? 자, 감상 포인트 봐봐. 조선시대 시조의 전기 양상이다. 작가층. 자, 어떻게 다양하지? 누구도 있고 사대부도 있고 누구도 있어? 기생도 있었지. 이렇게. 자, 내용 무슨 내용 있었어? 다양하지? 지주절개도 있고 뭐 사랑 노래도 있지. 자, 형식은 아직 두 개, 평시조 두 개밖에 안 했다. 이제 윤선도의 많은 연시조를 배우게 될 거야. 자, 표현상의 특징 다 잡았고요. 중의법, 그다음에 하강적 이미지 모두 다 잡았습니다.
자, 조선시대 시조 영상 작가증 반은 사대부고요. 나는 기녀다. 지조절개 임에 대한 그림. 형식은 평지조 두 개 다 잡았고요. 자, 표현성의 특징 중의적 의미 민경아 잘 잡아줘야 돼. 수양산 오케이? 수양산 채미 뒤 중의적 의미는 시어로 대상에 대한 비판을 은유적으로 내주겠다. 자, 일반적 요거 중요해. 별표 빵 3개. 자, 일반적 상식이 뭐야? 누구 하면 백이와 숙제하면 뭘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어? 지조랑 절개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이걸 뒤엎은 거란 말이야. 아이 그걸 지조절개라고 하면서 비판한 거란 말이야. 오케이? 충신을 일컬어주는 백이와 숙제를 탓함으로써 자신의 지조와 절개의 의지를 뭐하고 있다? 강조해주고 있다. 자, 나는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이미지라고 그랬니? 강적 이미지 이화우 추풍나비어. 자, 두 가지 나왔지? 시간적 거리감과 뭐가 나온다? 공간적 거리감. 자, 이걸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 이별의 정서가 드러난다. 생각하십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많은 거 못하겠지? 네, 그냥 제대로 해요.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 그럼 연시조하고 무슨 시조? 사설 시조하고 뭐까지 하면 되니 이제? 주몽, 신화까지 하면 되죠. 문제 숙제를 쭉쭉 내줄게.